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필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캐릭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블 코믹스에 들어간 배우가 있죠. 바로 마동석 배우님이 계시죠. 그 마동석 배우님이 이터널스라는 영화에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 이터널스라는 종족의 이제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2023년도까지 어떤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지 바로 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이터널스 영상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주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마동석 배우님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사실 이터널스 이런 종족들에 대한 또 이 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싶을 만한 약간 비주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토르라는 이제 캐릭터가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이제 캐릭터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이제 신들을 약간 이렇게 기반으로 한 코믹스들이 등장을 했는데 아마 그런 코믹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도 다르고 또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의 신, 인도의 신들에 대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도 사실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보면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동석 배우님을 이렇게 섭외를 함으로써 아주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가메시라는 이름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은 포가튼 원이라는 이름의 히어로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아예 그냥 이름 자체가 히어로라고 이제 명명해서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가메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볼까요? 가자! 길가메시는 그 신석기 시대 혹은 빙하기 시대 이전부터 태어난 존재라고 전해졌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그는 수메리아의 우르크 왕이었던 길가메시가 되었습니다. 수메리아는 현재 이라크 지역을 얘기합니다. 고대에는 전능한 이터널이 폭군들을 타도하고 위험한 짐승들을 죽임으로써 평범한 인간들을 도우며 지구를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해요. 유랑했다고 하죠. 그는 무슨 일인지 이터널스에 소속된 것조차 알지 못했고 영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삼손이나 헤라클레스로 착각되기도 했고요. 기원전 1272년 길가메시는 헤라클레스를 대신해서 두 개의 강의 그 강물을 이용을 해서 아우게이아스의 그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완전 옛날 이야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듣자 하니 헤라클레스처럼 아틀라스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적도 있다고 하고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길가메시와 헤라클레스는 에르타다 성벽 위에서 싸우기도 했고요. 데몬 드래곤 주가 돕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아킬레우스와 친구가 되기도 했고 또 그는 아이네이아스와 친구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닦으면서 그가 라티움을 정복하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초창기에 로마 제국이 세워질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한 다윗 왕,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소년 다윗, 소년 다윗 왕의 친구이기도 했죠. 결국 그는 진짜 유산을 알게 되고 이터널스의 리더인 주라스가 포가튼 원이었던 길가메시를 올림피아의 이터널 도시에 가두었습니다. 주라스가 이 포가튼 원을 가두었던 이유는 포가튼 원의 자존심 때문이며 인간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아직까지도 이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포가튼 원은 수세기 동안 다른 이터널들이 기피했던 그 공간 안에서 추방되어져서 가둬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이터널들이 유니마인드 형태로 만나고 있었고요. 데비안츠라는 이제 그 종족이 있었는데 그 데비안츠는 강력한 에너지 폭탄을 담은 우주선을 발사해서 셀레스티얼스 종족의 네 번째 호스트의 모선, 우주선에서 우주선이 출발하는 모선, 모선이라고 하는데 그 모선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유니마인드가 어떤 얘기냐면 형태가 없이 그냥 정신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하고요. 데비안츠는 이터널스의 적대적인 종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얼스는 이터널스와 데비안츠를 창조한 종족입니다. 더 위에 상위
종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면 진짜 이해하기 힘든 코믹스입니다. 이제 우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종족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좀 즐길 수 있는, 네, 종족의 코믹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스프라이트라는 이제 또 이터널이 등장을 하는데요. 스프라이트는 지구를 감시하는 역할로 남겨져 있었는데 데비안츠의 계획을 알게 되고 셀레스티얼스가 지구에 이제 대혼란을 일으켜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포 같은 원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에게 갑옷 코스튬과 우주선을 장착시킵니다. 포 같은 원은 우주를 여행했고요. 그는 네 번째 호스트 리더였던 원 오브 올에 의해서 데비안츠의 우주선으로 텔레포트 시켜집니다. 포 같은 원은 폭발 직전에 이제 에너지 폭탄과 그 우주선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포 같은 원은 이제 기절을 해요. 그리고 우주 공간을 이제 떠다니게 됐고 네 번째 호스트의 모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 후 포 같은 원은 지구에서 다시 나타났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에너지 폭탄이 이제 파괴됐을 때 방출된 힘으로 인해서 그가 아마 실명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셀레스티얼즈가 이터널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왔는데 셀레스티얼즈 계획에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포 같은 원의 용맹을 인정한 주라스는 이제 자유를 주었고 포 같은 원이라는 이름 대신에 원래 사용했던 히어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티얼즈가 포 같은 원에게 준 임무가 또 따로 있었어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임무를 또 따로 주었습니다. 정확히 그 임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포 같은 원은 몇 달 후에 해저 레무리아라는 데비안츠의 도시에 가게 됩니다. 후드와 로브를 쓰고 변장한 포 같은 원은 피라미드 오브 더 윈즈의 임무를 위해 데비안츠의 새로운 통치자인 크로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또한 그 사이에 포 같은 원은 그의 시력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길가메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엄청 오래전부터 이제 등장을 했던 캐릭터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캐릭터는 아니다. 하지만 마동석 배우님이 이 캐릭터를 맡으면서 이터널스라는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도가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마블 이터널스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이 아니고 약간 이 아스가르디언처럼 이터널스라는 종족이 있다. 그래서 외계 종족이고 인간과 사실 거의 비슷한 인류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나다. 이터널스가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코믹스에서는 어벤져스랑 함께 활동을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엮여갈지 아니면 이터널스라는 또 다른 이야기 갈래로 빠져나올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캉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빌런을 이제 타노스 다음으로 세운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캐릭터들을 데려와서 영화로 만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너무 틀리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풀려나가겠다라고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길가메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도 길가메시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